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기획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부터 오랜만에 만화 얘기 좀 할 거예요. 이제 다양한 문화를 좀 향유해야지. 게임만 하면 뇌가 썩어요, 여러분. 한 1년 반 정도 만에 하는 것 같네요, 만화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리퀘스트가 꾸준히 있었죠. 요즘은 만화 얘기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쭉 준비를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번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보류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할 게 없어서 업로드 주기가 너무나도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나코 채널의 정상화도 할 겸 초심도 되찾아야 할 것 같고 당분간 만화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만화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었죠. 후보에 여러분도 알 만한 만화도 있었고 뭐 원피스라든가 블리치라든가 강철의 연금술사라든가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만화도 있었죠. 배치시키라든가 뭐 고고한 사람이라든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만화 얘기하면 나나코만 아는 얘기 신나서 한다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깐 결국에는 여러분도 알 만한 좀 올드한 만화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도라곤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도라곤볼. 아니 나나코. 드래곤볼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드래곤볼을 잘 알아요. 굳이 뭐 얘기할 건덕지가 있나요? 나나코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도라곤볼을 잘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손 들고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계세요. 굉장히 건방지고 오만한 인간들이네요. 드라곤볼이라는 만화는요, 여러분. 만화계의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저는 드래곤볼을 잘 알아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양자역학을 잘 알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양자역학을 잘 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에잉, 젊은 사람이, 쯧쯧.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라곤볼을 잘 안다. 뭐 그런 소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나코가 여러분에게 주는 인생 리빙 포인트예요. 도라곤볼로 아는 척하지 말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 마인부우전에 천진반이 안 나온다고 우기는 7사단 8연대 수색중대 6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뭐 아무튼 도라곤볼이라는 만화는 볼 때마다 화소분처럼 얘깃거리가 솟아나는 신비한 만화예요. 완결된 지가 30년 된 만화인데도 그래요. 정말 신비로운 만화죠.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도라곤볼 주인공 손오공. 인적 드문 두메산골에 사는 쬐끄만 남자예요.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서유기의 손오공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캐릭터예요. 만화 자체가 서유기를 모티브로 시작한 만화예요. 도라곤볼은 그 나라라 슈퍼보드처럼. 나라라 슈퍼보드 몰라요? 그 타짜 허영만 선생님 만화인데.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상식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상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서유기는 알죠? 서유기의 손오공이 원숭이잖아요. 드래곤볼의 손오공도 이제 원숭이는 아닌데 원숭이처럼 야생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진화가 덜 됐어요. 진화가 어떻게 덜 됐냐면요. 배고프면 근처에 있는 과일을 따서 먹거나 집채만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채집, 수렵 생활을 해요, 원시인처럼. 또 집채만한 물고기를 사냥하려면 힘이 굉장히 세겠죠. 몸도 튼튼하고. 거기다 원숭이 꼬리가 나 있어요. 이제 현대인류한테는 꼬리가 흔적기관으로만 남아있죠. 꼬리뼈의 형태로. 근데 손오공은 진화가 덜 돼서 꼬리가 나 있다는 점. 아무튼 그렇게 원시인처럼 살던 손오공이 어느 날 웬 과속 차량에 치여버릴 뻔해요. 드래곤볼 1화에서 손오공이 차에 치였다 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는데 애니판에서는 치였지만 원작에서는 안 치였어요. 손오공이 차에 치였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애니판의 내용과 혼동해서 만델라 효과를 경험한 거예요. 아무튼 손오공이 깜짝 놀랐겠죠? 손오공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쇳덩이가 자기를 덮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들어가지고 냅다 던져버려요. 힘이 굉장히 세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떤 여자애였거든요? 그 여자애도 이제 놀랐겠죠? 자기 키에 반도 안 되는 꼬맹이가 자기가 탄 자동차 뭐 아무리 가벼워도 수백 킬로그램 될 텐데 막 집어던지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손오공을 총으로 쏴버려요. 빠꾸가 없어요. 이제 보통 아무리 놀라도 사람을 총으로 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여자애는 쏴버려요. 사람을 한두 번 담가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노코가 볼 때는. 아무튼 손오공이 머리에 총을 맞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이랬겠죠? 해치웠나? 해치웠나 특, 오태치옴. 손오공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기스도 안 났어요. 그냥 아파하기만 하면서 멀쩡하게 일어나요.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항복을 하죠. 총 맞고도 멀쩡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가 냅다 총으로 쏴놓고 항복했으면서 되게 당당하게 이래요. 나는 연약한 여자애야. 그러니까 손오공이 놀랍게도 그러면 잘해줘야겠구나 이래요.
왜냐면 이제 손오공네 할아버지가 손오공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자애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잘해주거라. 정작 손오공은 그 두매산골에서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아가지고 여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 여자애를 만난 게 처음이었죠. 아무튼 그 여자의 이름은 부르마였어요. 여성용 속옷인 블루머에서 따온 이름이죠. 부르마네 가족은 이름이 다 속옷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은 브리프고 뭐 그래요. 아무튼 부르마가 그런 산골까지 여행을 온 이유는요. 도라곤볼이라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도라곤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개의 구슬인데 7개를 다 모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다는 신비한 구슬이에요. 부르마는 멋진 남자친구를 갖고 싶어서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었는데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데 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필 남자친구냐고요? 뭘 모르는군요 여러분. 부르마는요. 세계 최고 갑도의 딸이에요. 재벌 영예죠 재벌 영예. 아 이거 좀 나중에 나오는 얘긴데 그냥 지금 해버리죠. 이제 부르만의 아빠인 브리프 박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캡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거든요. 이름 그대로 캡슐을 만드는 회사예요 캡슐. 호이포이 캡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호이포이 캡슐이란 게 뭐냐?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수납도구예요. 도라에몽 4차원 주머니 알죠?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땅바닥에 던지면 그 안에서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게 뿅 하고 나오는 요술 같은 캡슐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을 무시하고 있죠? 이게 뭐 프로토스 기술처럼 캡슐이 있는 좌표로 다른 곳에 있는 물체를 워프시키는 기술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워낙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나나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나중에 손오공이 순간이동이라는 초능력을 배워와요. 어떤 외계인 종족한테서. 그거를 보고 부르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호이포이 캡슐이 워프 기술을 이용한 거였으면 순간이동을 보고 막 신기해하지 않았겠죠?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신기해하는 걸 보면 순간이동이랑 호이포이 캡슐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어때요? 나나코 논리적이죠? 아무튼 호이포이 캡슐은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생필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캡슐 코퍼레이션이. 그리고 부르마는 그 회사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돈이랑 권력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거보다는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거죠. 뭐 진실된 사람을 연애라는 과정을 밟아서 건실하게 찾겠다는 게 아니라 드래곤볼 모아서 찾겠다는 것도 좀 거시기하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부르마는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한 여행을 다니던 도중이었어요. 드래곤볼은 이미 2개 모았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그 산골짜기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드래곤볼이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제 부르마가 직접 만든 드래곤 레이더라는 휴대용 단말기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드래곤볼이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레이더예요. 이때 부르마가 15살인가 16살인가 그런데 뭐 천재죠? 나중에 이제 평행세계의 부르마는 타임머신도 만들고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화해도 했고 손오공이 할아버지 소개해주겠다고 부르마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웬 방석 위에 구슬이 놓여 있는데 손오공은 그 구슬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뭐 괴담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할아버지 이름이 손오반이거든요. 손오반은 좀 옛날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 구슬이 손오반의 유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슬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부르마가 찾고 있던 드래곤볼이었어요. 부르마가 손오공한테 드래곤볼을 달라고 막 조르는데 손오공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유품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부르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남자는 자고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아버지의 드래곤볼을 갖고 나랑 같이 여행을 가자. 드래곤볼 다 모으면 내가 소원만 빌고 그 다음에 너는 할아버지 유품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손오공을 구워 삶아요. 손오공이 그 말에 넘어가서 부르마랑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해요. 부르마 입장에선 드래곤볼도 얻을 수 있고 손오공을 경호원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손오공한테는 사실 아무런 메리트도 없거든요. 근데도 따라가기로 해요. 부르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아무튼 손오공이 부르마를 따라가게 된다는 점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르마가 삼장법사 역할이에요. 아, 그리고 부르마가 손오공한테 얘기를 안 한 도라곤볼의 비밀이 있었어요. 소원을 빌고 나면 도라곤볼은 하늘로 솟아올라서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실은 부르마가 말한 대로 소원을 빌고 나서 할아버지 유품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됐죠, 부르마. 근데 손오공도 나름대로 부르마를 괴롭혀요. 부르마가 자고 있을 때 빤스를 벗겨버리고 막 그래요.
뭐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가다가 웬 바다거북이 돌아다니는 걸 발견해요. 곰탱이같이 생긴 괴물이 바다거북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손오공이 구해주고 바다까지 데려다줘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은혜를 갚겠다면서 바다 건너편에서 웬 할아버지를 데려와요. 거북나라의 신선 무천도사라는 할아버지예요. 약간 산신령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북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근두운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거는 서유기 근두운이랑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탈 수 있어요. 정작 무천도사 본인은 못 타요. 변태 할아범이라서. 아무래도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거북이를 구해준 건 손오공인데 옆에서 부르마도 이래요. 난 뭐 없어요? 그러니까 무천도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빤스 보여주면 뭐 줄게 이래요. 그래서 부르마가 에이 뭐 빤스 보여준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시원하게 미드 오픈을 해요. 근데 부르마는 몰랐어요. 자고 있는 동안 손오공이 빤스를 벗겼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무천도사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드래곤볼을 무심코 부르마한테 그냥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드래곤볼은 4개. 뭐 물론 나중에 빤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르마가 손오공한테 총을 난사해버리죠. 뭐 아무튼 그렇게 계속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되게 죽상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룡이라고 하는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악당이 자꾸 마을 처녀들을 바치라고 해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몇 명 바쳤대요 이미. 근데 그 마을에도 드래곤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마가 이러죠. 오룡을 물리쳐줄 테니깐 드래곤볼을 달라고. 물론 드래곤볼은 프로마 거지만 오룡을 물리치는 역할은 손오공이. 그래서 이제 오룡이 막 처녀에 집착하는 유니콘 같은 녀석이니깐 손오공이 처녀처럼 보이도록 잘 여장을 해서 오룡을 꼬셔가지고 좁힌다는 계획을 꾸며요. 근데 오룡은 생긴 건 막 되게 험상궂지만 사실은 약골이었어요. 변신술로 겉모습만 우락부락하게 한 거지 실상은 오공하고 덩치도 비슷한 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곰이 굉장히 김 빠지게 오룡을 제압해서 마을 처녀들을 되찾죠. 근데 정작 마을 처녀들은 오룡을 부려먹으면서 왕처럼 여왕처럼 지내면서 집에 안 간다고 하고 있었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룡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가 문제인데 부르마가 같이 데려가자고 해요. 변신술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되죠. 변신술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5분밖에 안 돼서 5분마다 1분씩 쉬고 써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데려가요. 오룡이 저팔계 역할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드래곤볼을 5개 모았어요. 아직 2개 남았죠? 그래서 계속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니는데 웬 도적이 나타나요. 잘생긴 야무치와 귀여운 푸알이라는 녀석이에요. 이제 푸알은 굉장히 귀엽지만 수컷이에요. 에? 오히려 좋다고요? 아, 그리고 푸알이랑 오룡은 동창이었어요. 유치원 동창. 변신술 유치원. 그래가지고 푸알도 변신술을 쓸 수 있어요. 오룡보다 잘 써요. 왜냐면 오룡은 유치원 중퇴거든요. 선생님 빤스 훔치다가 지적당했대요. 뭐 아무튼 야무치는 도적이에요. 죽기 싫으면 돈이나 호이포이 캡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요. 호이포이 캡슐은 굉장히 편리한 면도 있지만 손쉽게 도둑 맞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근데 뭐 내놓으란다고 순순히 주지는 않겠죠 손오공이. 그래서 야무치랑 한따까리 하는데 푸르마는 옆에서 뭐 낮잠이나 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무기로 싸우거든요. 야무치는 칼로 싸우고 손오공은 봄으로 싸우는데 이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쓰는 봄이라고 하면 예의봉이잖아요. 그게 드래곤볼 월드에서도 유명한 무기인가 봐요. 야무치가 예의봉을 보고 아니 그건 예의봉이잖아. 그거 어디서 났지?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받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야무치가 그 유명한 손오반의 손자였다니 싸워볼 만나는군 이래요. 손오반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무투가였어요. 뭐 이건 좀 이따 나오는 내용인데 손오반이 아까 나왔던 그 변태 거북나라의 신선 무천도사의 제자였어요. 무천도사가 노망난 변태 할아범인 것 같아도 실은 되게 세거든요. 뭐 근데 그것도 이따 설명하고 아무튼 야무치가 싸워볼 만나는군 이러면서 무기를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야무치가 굉장히 낭만과 나름대로 멋진 부분도 있는 인물이죠. 나중에 야무치가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야무치가 낭화풍풍권이라는 권법으로 손오공을 막 압도하면서 두들겨 패요. 사실 야무치가 센 것도 센 건데 손오공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뭐 두들겨 맞은 건 두들겨 맞은 거죠. 근데 손오공도 금방 가위바위보 권법으로 조금 되갚아주기는 해요.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가위바위보 권법은 혼원에서 고내낸 능력으로 나오죠.
좀 없어 보이긴 해도 겐스루나 피트를 곤죽으로 만들 때 꽤 임팩트가 있었던 기술인데 나나코 왜 갑자기 헌터 얘기를 하죠? 뭐 아무튼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싸워요 손오공하고 야무치가. 근데 싸우다가 갑자기 야무치가 굳어버려요. 옆에서 낮잠 자던 부르마가 일어나서 야무치랑 눈이 마주쳐버렸거든요. 여자만 보면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야무치가. 그래서 야무치가 두고 보자 하면서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뭐 야밤에 찾아와서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손오공이랑 오룡이 도라곤볼 얘기하는 걸 엿듣고 말아요. 그래서 야무치의 목적이 바뀌었죠. 원래 돈이랑 비싼 게 들어있는 호이포이 캡슐이 목적이었는데 도라곤볼을 노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무치는 그 여자 앞에서 굳어버리는 치질을 고치고 싶었거든요. 기습은 야무치가 푸르마 가슴이랑 마주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지만 뭐 나중에 또 찾아와서 도라곤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려요. 근데 이번에는 손오공이 밥을 잔뜩 먹어뒀기 때문에 한 대 맞고 이빨 부러져서 도망가죠. 작전을 바꿔요. 그래서 힘들게 이러지 말고 쟤네가 도라곤볼을 모으게 내버려뒀다가 다 모으면 그때 도라곤볼만 딱 가로채자고. 그래서 사과하겠답시고 추적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손오공이 일행한테 주고 미행을 하기 시작해요. 야무치가 미행을 하는 것도 모른 채 여행을 계속하는데 오마왕이라는 굉장히 흉폭하고 무서운 아저씨의 나와바리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오마왕도 무천도사 지제였어요. 근데 손오반에 손주가 나타나니깐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융송한 대접을 해주지는 못해요. 반가워는 했는데 대접을 해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집이 산속에 있는 성인데 산불이 나가지고 집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무천도사가 가지고 있는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쓰면 산불을 끌 수가 있다고 하면서 손오공한테 파초선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갖다 주기만 하면 집에 도라곤볼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주겠다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오마왕이 자기 딸 찌찌라는 여자애한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파초선 가져오라고. 근데 손오공이 근두운 타면 빠르니까 손오공한테 부탁을 하면서 찌찌가 보이면 같이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두운 타고 가다가 찌찌를 만나서 근두운에 태워주기로 해요. 근데 찌찌가 막 타려고 낑낑대다가 차에 못 올라가겠으니까 손오공 꼬리를 잡고 올라타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근두운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꼬리가 손오공의 약점이거든요. 손오공은 꼬리를 잡히면 몸에 힘이 빠져요. 근데 그 얘기를 야무치랑 푸알이 몰래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큰일 났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찌찌랑 손오공이랑 근두운에 타고 무천도사한테 가는데 손오공이 아까 꼬리를 잡힌 복수를 하려고 한 걸까요? 발로 찌찌가랑이를 툭툭 차는데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너도 여자구나 이래요. 찌찌가 시집 다 갔다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죠. 그래서 나중에 손오공한테 시집을 가요 책임지라고. 이제 우마왕이 지형유지, 토호 같은 느낌인데 당연히 굉장히 곱게 자란 아라씨란 말이에요 찌찌가. 근데 손오공한테 시집을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죠. 뭐 근데 그건 한참 나중 얘기고 아무튼 무천도사한테 갔는데 정작 무천도사는 파초선을 갖다 버렸대요. 그 냄비 받침대로 쓰다가 라면 국물 묻어가지고 버렸댔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무천도사가 그럼 그냥 내가 가서 꺼줄게 이래요. 그래가지고 무천도사가 오마왕네 동네로 가서 갑자기 우통을 까요. 근데 우통 까도 뭐 볼 것도 없어요. 비실비실 할아버지예요 무천도사. 근데 무천도사가 갑자기 힘 빡 주니까 근육 펌핑이 돼요. 그 마운틴 두역처럼. 그래가지고 에네르기파라는 광선을 산에다 쏘니까 불이 없어졌어요. 근데 산하고 오마왕네 집도 같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오마왕과 찌찌는 홈리스가 됐죠. 하지만 드래곤볼은 무사했으니까 브로마 입장에선 오케이. 그리고 그 에네르기파를 보고 오공이 막 가르쳐달라고 무천도사한테 때를 쓰는데 무천도사가 이러죠. 얼라는 안 돼. 근데 손오공이 돼 이러면서 에네르기파 자세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에네르기파가 나가요. 물론 손오공은 아무래도 아직 실력이나 체급이 좀 부족해서 무천도사처럼 산을 하나 날려버리는 수준의 화력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원래는 한 50년 수련해야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무천도사 반의 반도 못 산 손오공이 있었다는 점에서 싹수가 보인 거죠. 그래서 무천도사가 손오공 보고 야 너 대단하구나.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이러는데 손오공이 지금은 도라곤볼 찾고 있으니까 안 되고 도라곤볼 다 찾으면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져요. 여기까지 모은 도라곤볼 6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아직 끊을 수 없어요. 지금 끊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오히려 좋죠 여러분은. 나나코한테 감사하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토끼단이라는 갱단하고 시비가 붙는 에피소드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시간 때우는 에피소드 느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 북두의 권으로 치면 뭐 가테랜드 편, 자카이 편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제 도라곤볼 6개 모았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마지막 도라곤볼은 피라우라는 악당 패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얘네는 3인조 악당인데 대장이 피라후, 홍일점 마이, 멍멍수 수인 휴 이렇게 셋이에요. 얘네도 드래곤 레이더처럼 도라곤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오공 일행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빵을 때려요. 손오공 일행이 타고 있던 차에다가 뭐 써가지고 차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네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펑 소리 나면서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방금 얘기한 슈가 도라곤볼만 세버가지고 도망가요. 피라우 일당이 신났죠 이제. 도라곤볼 다 모았으니까 세 개는 이제 우리 것이다. 이래야 하는데 도라곤볼이 하나가 모자랐어요. 왜냐면요. 하나는 손오공이 할아버지 유품이라고 따로 챙겨놓고 있었으니까. 이제 입장이 뒤바뀌었죠? 피라우 쪽이 도라곤볼이 더 많으니까 네가 와를 해요. 도라곤볼 되찾고 싶으면 니들이 오라고. 아쉬운 놈이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손오공 일행을 응원하게 되죠. 네가 하는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달라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손오공하고 부루마하고 오룡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합류한 야무치랑 푸알 5명이 피라오가 있는 섬으로 쳐들어가요. 근데 섬이 되게 미로같이 돼 있는 데다가 함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왔던 길이 막히면서 갇히게 되는 함정에 홀려버려요. 그렇게 가두리를 당한 상황에서 피라후가 수면가스를 뿌려가지고 재워놓은 다음 손오공의 도라곤볼까지 뺏어서 7개를 다 모아요. 이제 다 자고 있는 사이에 바로 소원을 빌면 될 텐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어요. 왜냐면은 아까 수면가스 뿌릴 때 피라후도 실수로 가스를 마셔가지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다 자고 있을 때 피라후 부하들이 마이랑 슈가 자기네들 빌고 싶은 소원 빌어도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부하들이에요. 아무튼 이제 피라우가 깨어나서 소원을 빌려고 밖에 나온 동안 손오공하고 야무치는 안간힘을 써요 탈출을 하려고. 근데 안 되죠. 손오공이 벽에다 에네르기 파도 쏴보는데 쬐끄만 구멍밖에 안 나요 벽에. 근데 그 구멍을 통해서 피라우가 소원을 빌려고 하는 걸 야무치가 보고 경기를 일으켜요. 이제 야무치는 드래곤볼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구멍으로 푸알이랑 오룡을 내보내요 박쥐로 변신을 시켜서. 이제 피라후가 도라곤볼 7개를 다 모으니까 웬 용이 나타나요. 이 용이 신룡이라고 하는데 요 신룡이 소원을 듣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라후가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려는 차이나에 탈출한 오룡이 옆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먼저 소원을 빌어버려요. 무슨 소원을 비냐면요. 여자의 빤스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룡이 빤스를 던져줘요 오룡한테. 그리고 나서 됐지? 간다 하고 가버려요. 도라곤볼도 이제 소원을 이뤄줬으니까 흩어져 버리고. 아 그리고 도라곤볼은 소원을 한번 이뤄주면 1년 동안은 그냥 돌멩이로 변해버린다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아무튼 피라후가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오룡이랑 푸아를 다시 잡아다가 또 가두는데 이번에는 에네르기파로도 안 뚫리는 강철벽에 천장은 뭐 강화유리 같은 걸로 된 밀실에다가 가둬요. 이제 거기가 사막인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니까 그 안에서 지글지글 바베큐가 되겠죠? 그렇게 가둬놓고 피라후랑 마이랑 슈는 밤이니까 뭐 쿨쿨 자러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용을 쓰는데 뭐 소용이 없어요. 강철벽이나 유리천장이나 너무나도 튼튼해서. 이제 지쳐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냥 얘기나 하는데 푸알이 갑자기 달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죽기 전에 예쁜 보름달이나 보고 죽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손오공이 보름달 뜨는 밤에는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리를 해요. 막 자기 할아버지 손오반도 그 괴물한테 밟혀서 죽었다면서. 근데 정작 손오공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 자고 있어서 그 괴물을 못 봤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할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어.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달을 보면 안 된다고. 이제 정황상 누가 봐도 그 손오공이 달을 보면 괴물이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넷이 손오공한테 보름달을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는 게 참 어리석은 인간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오공이 봐버려요 보름달을. 이제 손오공이 진화가 덜 됐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보름달을 보니까 거기서 더 퇴화를 해버려요. 아예 원숭이가 돼버려요. 킹콩처럼 거대한 원숭이로 변신을 해요. 손오공은 보름달을 보면 괴물 원숭이로 변신을 하는 체질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체질이죠? 이제 손오공이 그렇게 거대화하면서 그 갇혀있던 방은 부숴버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죠. 왜냐면 킹콩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피라우의 땅도 난리가 났고 당연히. 이제 부르마랑 야무치랑 오룡이랑 투알이랑 혼비백산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손오공 킹콩이 방해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푸알이 기지를 발휘하죠. 저 녀석은 꼬리가 약점이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야무치가 몰래 킹콩의 꼬리를 붙잡은 다음 푸알이 가위로 변해서 꼬리를 댕강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킹콩이 다시 손오공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1차 드래곤볼 소동이 일단락이 됐어요. 비록 드래곤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오룡뿐이었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죠. 부르마는 좋은 남자친구를 얻으려고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었는데 야무치 정도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거든요. 도둑놈이긴 하지만. 그리고 야무치도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자 앞에서 구덕거리는 체질을 고치고 싶었던 건데 부르마랑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부르마 앞에서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귀면 드래곤볼 필요 없잖아요. 이제 푸알은 야무치 바락이니까 야무치 따라가는 거고 오룡은 여자를 밝히는데 도시에 여자가 많다고 하니까 부르마 따라서 상경하는 거죠. 손오공은 무천도사한테 약속했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은 무천도사한테 가야죠. 그래서 그 길로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또 손오공은 2년 뒤에 돌멩이가 된 드래곤볼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할아버지 유품을 되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마한테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드래곤 레이더를 양도받고 그렇게 드래곤볼 필요 5편까지 끝. 여기까지 뭐 사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비중이 5%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겠네요. 뭐 게임하면서 천천히 하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